지금 우리가 하는 게 캘큘러스 2지요. 그죠? 책도 이게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굉장히 부자인 수학자예요. 전 세계에서 저 책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로 저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초청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간 캘큘러스 텍스트, 대학에서 쓰는 텍스트로서는 제일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그 책을 우리 학교에 맞게끔 컴파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균관대학교 에디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 책을 우리는 진행을 하는데 보통 다른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캘큘러스 1, 2, 3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3학기에 걸쳐서 보통 합니다.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캘큘러스 1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캘큘러스 2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이제 문과 이과 영역이 무너졌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은 전제 하에 캘큘러스 1, 캘큘러스 2로 두 학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캘큘러스 1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알 것이고, 캘큘러스 2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대학 등에서는 캘큘러스 2하고 3를 합쳐서 캘큘러스 2라고 우리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캘큘러스 1은 고등학교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캘큘러스 2로 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캘큘러스죠.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개요를 쓰면서 이야기는 해놨는데 이 캘큘러스 1은 우리 싱글 베리어블 펑션 요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함수는 f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 캘큘러스에서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다뤄요. 함수는 임의의 집합에서 임의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우린 특별히 캘큘러스에 다루는 것은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루게 된 동기는 실은 면적이나 넓이나 속도나 또는 곡선을 추적한다든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캘큘러스라는 과목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캘큘러스 1에서는 이렇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임의 원소 y를 대응시켜 주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때 요 놈을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독립변수가 한 개다라고 해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에요. 그렇죠? 이제 캘큘러스 2로 넘어가면 얘는 멀티 베리어블 펑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실은 캘큘러스 3 가면 벡터 캘큘러스라고 합니다. 이건 벡터 밸류드 펑션 또는 벡터 필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캘큘러스 분야입니다. 그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고 캘큘러스 1에서는 미분을 했고 그 다음에 적분을 했죠. 인티그레이션. 이들은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었고 미분은 함수의 개형을 또는 물리학에서 속도 등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야예요. 얘네들이 따로따로였지만 실은 한 덩어리였더라 라고 해서 캘큘러스에 묶였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는 미분학하고 적분학의 극명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것으로 캘큘러스 1이 이루어졌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y 콜 fx 이렇게만 다루기가 불편한 경우가 생겨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로서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그들의 미분 적분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분 적분의 응용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임의의 함수들은 우리는 그 함수를 핸들링하기가 까다로운 함수들이 무진장 많아요. 실제 공학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함수들, 다시 함수값 계산이 용이하지 않는 함수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겠느냐라고 하면서 시리즈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매크로린 시리즈.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캘큘러스 1에서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멀티 베리블 펑션, 이변수 함수 이상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게 캘큘러스 2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약간의 차이를 둬서 벡터 캘큘러스라고 하는 제일 뒷부분에 등장할 이야기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는 캘큘러스 2라고 한 학기 동안 이어갈 겁니다. 자, 싱글 베리어블 펑션은 캘큘러스 1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멀티 베리어블이라고 했으면 2개 이상을 말할 거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간단한 게 2개겠죠. 그러면 R2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R2가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요게 R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원점을 정해요. 그리고 단위 길이를 약속을 해요. 그러면 임의의 점은 요 길이의 몇 배냐라고 해서 요 길이를 요 점의 코디네이트라 그래요. 좌표라 그래. 그것을 실수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 직선은 모든 실수하고 1대1로 대응돼요. 그래서 얘를 수직선, 실직선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냥 R이라고 합니다. 그걸 2개 붙여요. 서로 수직이게. 그러면 얘가 R2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개도 붙이고 싶죠? 그게 R3예요. 그게 캘큘러스 2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첫 번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하여간 R2에서 R로 가는 함수. 그러면 R2에 있는 각각의 점은 x, y라는 x좌표, y좌표 2개가 있어요. 임의의 점이 있으면 x좌표, 요 점 y 있으면 요 점을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임의의 R2에 있는 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에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실수값을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대응 규칙이야. 그것은 R2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때 x하고 y는 둘 다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독립변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2개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얘는 멀티 베리어블, 더블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확장하고 싶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변수가 3개인 거예요. R3 우리 실제로 11장에 시작하겠지만 R3에 있는 임의의 점은 x, y, z 3개의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이 코디네이트 3개에 대해서 어떤 제4의 실수값을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3변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함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 변수가 n개인 거야. 다행히 아니라 불행히 3차원까지는 보이지만 4차원 이상으로 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요걸 우리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의 개수가 단지 하나씩 늘어나는 거하고 다른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린 요런 함수들을 전부 다 멀티 베리어블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캘큘러스 2예요. 그런데 우린 요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실수에서 이리로 가는 함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직선이 있고 여기 R2 평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x 값이 있으면 이놈에 대해서 다시 여기 어떤 실수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놈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x, y라는 점을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대응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평면이나 공간에서 임의의 점은 원점하고 이어주면 얘를 벡터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함수 값이 벡터인 함수들, 그것을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t에 대응해서 어떤 이건 r을 볼드 두껍게 쓴 거예요. 그러면 xt, yt 라고 하는 t에 관한 x좌표가 하나 결정되고 t에 관한 y좌표가 하나 결정돼서 벡터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거예요. 그런데 벡터가 R2만 있는 게 아니라 R3의 벡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R에서 R3로 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고 R of T는 XT, YT, GT 이렇게 되는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를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 벡터 밸류드 펑션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거는 지금 독립변수가 t라는 한 개의 변수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요런 평면의 벡터가 대응된다라는 말은 우린 이런 평면의 벡터는 화살표 끝에 요 점을 뜻하는 것으로 똑같이 간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t가 막 움직이면 점들이 막 움직이겠지. 그럼 평면의 곡선이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캘큘러스 1에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에요. 그것을 공간으로 확장시킨 게 요거예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공간에 있는 어떤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커브를 우리는 핸들링 하겠다. 그런 것들이 벡터 캘큘러스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 R에서 R3로 가는 벡터 밸류드 펑션인데 벡터가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다라고 하면 여기 요 부분을 요렇게 확장해 보겠다란 말이에요. R2로. 그러면 여기 T하고 S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응해서 X of TS, Y of TS, G of TS라는 벡터를 대응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벡터들은 TS를 막 움직여주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공면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런 공면을 해석하겠다 라고 하는 게 벡터 캘큘러스에서 할 일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일단 캘큘러스 2는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야.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룰 거예요. 이런 놈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겠다 이 말이지. 그것을 멀티플 인테그랄, 더블 인테그랄부터 시작해서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 멀티플 인테그랄이라고 바꿔주고, 그다음에 적분하는 게, 미분하는 것은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이라고 해요. 편도함수.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벡터 캘큘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요런 함수들을 우리 핸들링 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플러스 요 벡터 캘큘러스에서는 이게 펜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 벡터 필드라는 것을 도입을 할 거고, 요 벡터 필드는 물리학이나 전자기학 등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함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것인데, 얘는 보통 캐피탈 볼드로
F라고 보통 써요. 그럼 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R2에 있는 벡터로서 뭐 쉽게 이렇게 써주면 XY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벡터를 하나씩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X좌표는 이렇게 생겼고 Y좌표는 이렇게 생긴 R2에 있는 벡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R2 평면상에 요 점이 있겠지. 이게 X고 이게 Y면 요 점이 X, Y예요. 그러면 요 점에다가 요 벡터를 붙여놔요. 알았죠? 다시 수업할 때 다 할 거니까 그렇게 붙이면 각 포인트마다 벡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마치 화살표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또는 해류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화살표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 다 벡터 필드예요.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우리가 다룰 게 캘큘러스 2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캘큘러스 2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대충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당연히 이거는 R2고 R3로 가면 이것에 대응해서 fxyg, gxyg, hxyg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점이 있어요. 그게 xyg야. 여기에 3차원 공간 벡터를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벡터를 여기를 시점으로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리 현상이나 자연 현상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룰 게 벡터 필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 추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가 제일 일반적이겠지. 그렇죠? 근데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R에서 R로 가는 거, R2에서 R로 가는 거, R3에서 R로 가는 거, Rn에서 R로 가는 것들 했죠. 그 다음에 R에서 R2로 가는 거, R에서 R3로 가는 거, 확장시키면 R에서 Rm으로 가는 거,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벡터 필드를 제외할, 벡터 필드는 R2에서 R2로 또는 R3에서 R3로 가는 거예요. 그걸 빼놓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들이 가장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함수겠지. 걔는 캘큘러스 영역이 아니에요. 캘큘러스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야. 특별히 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 그것을 보통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선형대수학이에요. 리니어 알제브라는 이런 함수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함수의 표현이 행렬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캘큘러스하고 리니어 알제브라의 경계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죠?